다시 5분만 더 하면 쉴 수 있잖아 또. 자, 이제 하나씩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일단은 553번 안 했던 그것들도 이제 추가를 해봅시다. 우선은 553번이에요. 자, 요거를 제가 한 이유는 아까 했던 그 느낌이긴 합니다. 보세요. fx가 쪼개져 있는 거야. fx를 지금 절대값 x 빼기 3 더하기 2x라고 써놨는데 사실 이게 구간으로 치면 3을 기준으로 쪼개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x가 3 이상일 때와 x가 3 미만일 때로 쪼개 쓸 수가 있습니다. 3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요게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그대로 나오면 어떤 그래프가 돼? 3x 빼기 3이 됩니다. 근데 x가 3보다 작으면 얘가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죠. 요거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면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니까 x 플러스 3이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어떻게 생겼냐.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 3,0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3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1인 직선으로 오다가 3보다 커지면 기울기가 얼마? 아 잠깐만 3,0이 아니잖아. 3,6이죠. 미안, 점을 잘못 찍었다. x가 3일 때 y값이 6이죠. 미안. 3,6을 지나고 그래서 3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1인 직선으로 오다가 3보다 커지면 기울기가 3인 직선으로 올라가는 요런 애가 있어요.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놈의 역함수를 구하래. 그러면 일단 그래프적으로 역함수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y는 x가 있고 여기 대칭이니까 평행한 기울기니까 같은 기울기겠지? 같은 기울기로 6,3까지 쫙 온 다음에 기울기가 얼마? 3분의 1로 가겠지. 대칭이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뭐 대충 이런 느낌이라고. 자, 그런데 봐봐. 이 상황에서 그래서 역함수 식을 구하는 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말했듯이 뭘 쓰라고? y 범위를 꼭 써주라고. 요게 x가 3 이상일 때 y가 6 이상이 돼요. 그리고 이게 x가 3보다 작을 때 y가 6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f 역함수 x는 식을 두 개로 나오겠지. 요 둘의 역함수를 쓰는 거야. 자, 그래서 1번 y는 3x 빼기 3의 역함수는 x는 3y 빼기 3 3y는 x 더하기 3 그래서 y는 3분의 1x 더하기 1. 이게 언제? 요 놈을 데리고 와서 x가 6 이상일 때 요거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2번 y는 x 더하기 3 요놈의 역함수는 x는 y 더하기 3이 되니까 y로 정리하면 요렇게 쓰는데 요 범위 쓰는 걸 잘 써야 된다. 이거 갖다 써야죠. 이렇게 됩니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는 얼마? 3, b는 6. 그 다음에 c는 3분의 1, d는 얼마야? d는 1.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a, b, c, d는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요딴 식으로 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쪼개진 놈은 꼭 뭘 구해달라고? 옆에 x범위 옆에다가 y범위를 쓰세요. 그래야 편해요. 구할 때. 요게 553번.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얘기하세요.
필기를 좀 해. 자, 그 다음에 자, 잠깐 넘어가서 597번 한번 풀어볼래? 이거 한번 도전해보시고 맞추는 분 있나? 자, 597번 밑에 보기 보면 너무 보기 보고 찍지 말고 한번 진짜 풀어봐. 자, 풀어보세요. 이게 약간 머릿속에 정리된 개념이 충돌할 거야. 요 문제 풀려면. 그래서 뭔가 이상하게 풀릴 거거든? 잘 안 돼야 돼요. 잘 안 되는 게 정상인데, 배우신 분들 중에 혹시 자, 나는 이거 할 줄 안다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원. 핸드폰 보고 찾는 거야? 빨리 해봐. 하는 놈이 없어? 이거 맞추는 놈이 한 놈도 없다고? 나도 선행했다며? 니들 중학교 때 선행한 게 얼마나 하찮고 의미 없는지 느껴지지 않냐? 중학교 때 한 거 중에 진짜 고등학교 수준으로 했으면 잘한 거거든? 근데 그거 말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 거는 나 그 생각을 해. 그냥 학원에 전기세 들어간 거야. 근데 막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엄청 강조하잖아, 학원들이. 나는 중등부에서 선행에 대해서 제대로 할 거 안 하면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아니, 할 거면 방향성이 뭐냐면 진짜 의대 지향반 또는 뭐 과고, 영재고 지망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선행을 졸라 빡세게 많이 하는 거, 그건 오케이야. 그리고 반대로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게 깔끔하다고 생각해. 그냥 한 학기 정도만 선행하는 거, 많으면 1년 정도만. 그 대신에 그래서 그 시간에 좀 다른 과목도 밸런스 있게 높여놓은 거, 그걸 추천하고. 왜냐면은 수학은요, 결국 써먹는 어려운 것들을 하나도 안 배우고 오면 다시 배우면 제자리예요. 지금 배워왔는데 제자리 가고 거의 똑같은 애들 있잖아. 그치? 그렇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정답 구한 사람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봐.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정리를 해보자. 우리가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돼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야. 자, 첫 번째 작업은 요 놈의 역함수를 하는 거야. 근데 보기를 봐봐. 보기에 함수가 뭘로 표현돼 있어? F로 돼 있어, G로 돼 있어? G로 돼 있지. 보기를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가지 작업을 하는데 요 놈의 역함수를 구하기를 먼저 할 거야. 역함수 구하기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작업이 뭐냐면 F를 G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끊어봐야 잘 보여. 자, 먼저 여러분 역함수 구하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요 함수의 역함수 구하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는 겁니다. 이게 어떤 함수든 간에 결국 X, Y가 바뀌면 역함수인 거잖아. 그래서 역함수 구하기는 일단 X랑 Y를 바꿔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애가 나와요? X는 F의 2분의 1 빼기 Y 빼기 1. 얘가 지금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인 거야. 근데 얘는 뭘로 표현돼 있어? F로 표현돼 있잖아. 이걸 G로 바꾸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F와 G의 관계는 뭡니까?
역함수긴 한데 그게 무슨 뭐를 의미하냐면 F에 A를 넣었을 때 B가 나옵니다. 그럼 거꾸로 역함수인 G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B를 넣었을 때 A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G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 지금 얘가 무슨 말이냐면 X 더하기 1이 F의 2분의 1 빼기 Y잖아. 그러니까 얘를 넣었을 때 얘가 나오는 게 F야. 그럼 G는 어떻게 반대로 뭐라고? G는 X 더하기 1을 넣었을 때 2분의 1 빼기 Y가 나오는 게 G라고.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 이거 반영하는 거라니까? F에 2분의 1 빼기 Y를 넣었더니만 뭐가 나왔대? X 더하기 1이 나왔대. 그러면 G로 표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 G에다가 X 더하기 1을 넣었더니만 2분의 1 빼기 Y가 나오더라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Y는 꼴로 정리하면 끝나겠죠. 그래서 마지막은 Y는 꼴로 정리.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요? 어우 힘들어. 자, Y는 마이너스 2 G X 더하기 1 이 넘기면은 더하기 1인가? 잠깐만.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 되고 마이너스 1 더하기 Y니까 넘기면 플러스 1이지.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 정답이 3번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두 단계를 끊으세요. 1번 역함수 구하기에서 x 자리에 y 넣고 y 자리에 x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 2번 f를 y로 바꾸는 겁니다. f를 g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f에 들어간 놈과 밖에 나온 결과물을 보세요. 그리고 이 둘의 위치를 바꿔 쓰고 f를 g로 바꾸는 이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한 번에 하려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G도 역함수인데 요놈의 역함수도 하려니까 역함수 막 두 번 하면서 막 제자리로 가고 막 이상한 짓을 해요. 그게 아니야. 알겠어요? 역함수 자체는 XY를 바꾼 게 역함수입니다. 그리고 그게 F로 표현돼 있어도 그게 역함수예요. 근데 그 표현을 G 표현으로 바꾸기를 해야 되니까 F 대신에 G 쓰는 걸로 정리하는 겁니다. 자, 말했지? 119 불러주세요. 쓰러지면 불러줘. 가도 돼요? 어디 가? 저 그거? 가는데 대신에 영상 봐. 뒤에 남은 거. 그래야 숙제할 수 있다. 네? 영상을 봐야 숙제를 하지. 네. 자, 이어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자, 함수값 했고 역함수 구하기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와 역함수. 이건 여러분이 그냥 하면 돼. 솔직히 이거는 내가 해줄 필요 없어. 그냥 합성함수하고 역함수 하면 되니까 그냥 계산하시면 되고 자, 넘어가서 유형 19번에 보시면 563번만 보자. 두 개 해야겠다. 559번이랑 563번 요 두 개 할게요. 일단 559번부터 봅시다. 얘들아, 내가 이거 왜 하려고 할게? 559번 왜 하려고 해요? 합성함수의 역함수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려고. 559번이요? 자, 보세요. 문제를 보면 F 합성 그리고 G 합성 F의 역함수 합성 F1 계산하래. 그러면 먼저 이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고 대입하시는 게 나아요. 어떻게 간단히 하느냐? 자, 아까 배웠지? 요 합성함수의 역함수 어떻게 된다고 했지? 이 역함수를 각각 나눠 가지는데 순서가 어떻게 된다? 역순으로 깔린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F 합성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합성 F 1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듯이 F랑 F 역함수랑 합성하면 어떻게 된다고? 항등함수가 되지. 그래서 얘가 I, Y가 되는 건데 또 저번에 수업 시간에 설명했듯이 I라는 건 뭐예요? 집어넣은 게 그대로 남아요. 그렇다 보니까 합성함수로 치면은 곱하기 1 같은 역할이라서 날리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냥 얘를 날리면 돼. 지울 수 있다고. 그래서 정리하면 뭐예요? 실제로 내가 할 일은 요거 푸는 겁니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된 걸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대입은 마지막에. 자, 그럼 이제 대입만 하면 되죠? 자, F1 얼마입니까? 3이죠. 그래서 이게 G 역함수 3이야.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이거 역함수 구해서 3 대입하는 거 아니라고. 이걸 뭐라고 놓는다고? 이걸 모르는 수 A라고 놓는 거야. 그러면 GA가 3인 거지. 이걸 푸는 거죠, 실제로. 나는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는 거죠. 뭐라고? 그래서 정리하면 A는 얼마다? 4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푸는 게 559번 같은 문제의 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함수, 합성함수 연산 있죠, 이거. 역함수 섞인 거. 이걸 최대한 간단히 정리하고 푸는 거랍니다. 대입은 마지막에. 정리 다 한 다음에. 알겠지? 자, 그리고 하나 더. 563번. 이것도 한번 봐야지 이해가 잘 돼서 그래요. 자, 보세요. 문제에서 f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라고 줬고요. 그리고 gx도 줬어요. 얼마라고? 3분의 1x 더하기 2라고. 자, 이래놓고 갑자기 뭘 물어보냐면 이상한 걸 줘. g 역함수 합성 뭐? f 합성 h. 이게 f랑 같대. 아, 근데 h는 모르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저번에 한 것처럼 h를 f에 넣고 그걸 다시 여기 넣고 근데 얘는 또 역함수니까 모르니까 역함수 구해서 넣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게요? 자, 봐봐. 내가 알고 싶은 게 얘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먼저 G 합성을 넣어. 그럼 여기도 똑같이 앞에다가 G 합성을 넣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게 지워진다고 했죠. 그러면 F 합성 H가 G 합성 F야. 그리고 나서 여 앞에다가 F 역함수 합성을 넣어. 양쪽에 똑같은 걸 해야 같은 놈이겠죠? 이것도 넣어. 그러면 또 지워져. 그러면 실제로 무슨 계산하라고 된 거라고? H를 구하는데 F 역함수에다가 G 넣고 다시 F 넣는 거야. 이거는 미지수가 없으니까 모르는 게 없으니까 그냥 넣으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x도 뭐 없어져? 이렇게 못 없으면 교환법칙 정리만 하니까. 자, 그래서 H2를 구하래. H2는 이렇게 되니까 계산해 봅시다. 일단 F2 얼마죠? F2 마이너스 3이죠. 그럼 G 마이너스 3 얼마죠? 1이죠. 그래서 F 역함수 1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A라고 두고 그럼 FA가 얼마다? 1이니까 A는 0이죠. 그래서 정답이 0이 됩니다. 요런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돼서 한번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이 한 번만 보고 나면 다음에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잘 못해서 그래. 그래서 한번 예쁘게 정리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유형 24번까지 있구나. 와, 시간이 많이 남았네.
근데 금방금방 해. 숙제 그래도 안 많아. 자, 볼게요. 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제가 설명했죠. 뭐라고? 1대1 대응이어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그냥 1대1 대응되는 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 돼요. 우리가 알잖아. 564번 같은 거. 네모 박스 그려서 1대1 대응되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각선 칠하면 되는 거였지. 막 그런 식으로 앞서서 배웠던 1대1 대응 조건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중복이라서 굳이 지금 할 필요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유형 21번도 그냥 계산하면 돼. 역함수니까 거꾸로 찾으면 되겠지?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F 역함수 B를 구해라 하면은 이런 거잖아. F 문제에서 그래프가 FA가 B야. 그러면 F 역함수 B가 A인 거지. 이런 식으로 거꾸로 찾으면 돼요. 그래서 유형 21번도 별로 설명할 게 없어. 넘어가면 돼. 요건 여러분이 해보시고 잘 안되는 것만 질문해도 충분하니까 이따 과제관리 시간 한번 해보시고 이해 안되면 질문하세요. 대표 예제 풀고 나면 대충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안 해줘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서 그건 해보시면 되고, 유형 22번 볼게요. 자, 어려운 거 하나만 하면 되겠지? 578번 봅시다. 자, 578번 보시면 집합이 있는데 집합이 2 이상, x는 2 이상, 또 반대쪽도 x는 2 이상. 그러니까 잠깐만, 역함수가 있으니까 1대1 대응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집합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정의된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잠깐만, 얘가 역함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해달래. 자, 정리해봅시다. 무슨 말인지. 자, 일단은 x범위가 x는 2 이상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fx를 좀 예쁘게 정리를 하면 4분의 1에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k-1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생긴 그래프예요? 자, 꼭지점이 2, k-1이고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겠죠. 왜? x범위를 요 오른쪽으로 쓰기로 했으니까. 맞아요? 그럼 치역이 어떻게 나와? 치역은 여기 위로 나오는 거야. 맞아, 아니야?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지금 나왔는데 그럼 요 놈의 역함수는 어떻게 돼요? 자, 역함수가 있겠지. y는 x 대칭하면. 근데 y는 x가 이쪽에 있는 거나 이쪽에 있는지 그게 모르는 거야. 그럼 내가 알 수가 없지. 왜? k-1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여러 가지인 거야. 잘 봐봐. 분명히 얘가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잘 봐봐. 예를 들어서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면 역함수가 이렇게 돼서 교점이 2개가 생겨. 근데 실제로 우리가 y는 x와의 교점 개수가 결국 역함수와 교점 개수인 거야. 왜? 증가함수니까. 맞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y는 x가 이렇게 접하게 지나가면 역함수도 이렇게 접하게 지나가니까 교점이 몇 개야? 1개인 거지. 맞죠? 그리고 y는 x가 아래쪽을 지나가면 이렇게 되니까 역함수가, 그러면 교점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어떻게 되게 말한다고? 교점이 2개가 되게 말한대. 그러면 내가 역함수랑 구해서 연립해서 식은 2개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그렇게 풀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왜? 어차피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교점 2개면
y는 x랑도 두 개일 거 아니야.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뭘 푼다? y는 fx랑 y는 x랑 연립해서 이게 교점이 두 개가 되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다? 여러분 x 범위가 얼마 이상이에요? 2 이상이죠. 네. 그러면 봐봐봐. 실제로 이쪽 부분 써 안 써? 안 쓰지. 근데 판별식 D 하면 여기 포함 두 개 고르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게 매우 중요한 거야. 그래서 별표. 실제로 하는 건 뭐다? 실제로 하는 건 얘랑 얘랑 하는데 x 범위를 어떻게 한다고? 고려를 해야 된다고. 왜? 그냥 판별식 D를 하면 저 점선 부분까지 살려버려요. 판별식 D는 점선 부분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이걸로 접근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푸느냐? 보세요. 요렇게 생긴 그래프잖아. 맞지? 맞아요?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된다고? 요렇게 될 때 점 두 개지. 더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상황일 때의 K값 구하고.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접할 때 있지. 맞아요? 요 때의 K값 구해서 요 사이다라고 푸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Y는 X가 요렇게 지나가는 경우 구하고 Y는 X가 접할 때 구해서 그 사이를 정답이라고 쓰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요거 구할 때는 뭘 한다고? 그 판별식으로 안 한다고. 얘는 판별식으로 하는데. 자, 하나씩 해볼게요. 요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자, 봐봐. 이렇게 지나가는데 Y는 X가. 그러면 요 점이 얼마가 돼야 돼? 2,2가 돼야지. 얘가 여기 위에 점이려면 X랑 Y랑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지나갈 때는 K가 얼마라고요? 2,K-1을 대입을 한 거 아니야? 대입하면 K가 얼마야? 3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때가 3일 때라고. 여러분 이거 K를 늘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위로 움직이고요. 낮추면 내려갑니다. 이해가 돼요? 그럼 내가 이거를 봐봐. 지금 Y를 X가 요렇게 지나가는 상황에서 요 그래프를 더 위로 올리는 건 괜찮아? 괜찮아? 괜찮은 거야. 더 내리면 어떻게 돼? 내리면 이렇게 되면서 교점이 하나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K의 뭐라고? 사실 최소값이에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래. 이거 마치 Y는 X가 움직이는 것처럼 해놨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잘 봐봐. 이게 이제 Y는 X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려서 그러는 건데 원래는 어떤 상황이냐면 오히려 Y는 X는 고정이 돼 있어. 그 상황에서 Y는 fx 요 놈이 K에 따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접할 때보다는 더 내려가야 돼, 안 내려가야 돼? 접할 때보다의 K값보다는 내려가야 되고 요렇게 두 점 만나게 되는 요때의 K값보다는 올라가야 된다. 더 내려가면 교점이 하나니까.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래서 K가 3이다가 실제로는 최소값인 거야. 자, 그럼 접할 때는 판별식 D 쓰면 되죠? 네. 빨리 씁시다. 뭐 아파, 씨. 4분의 1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k는 x다.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4k는 0이다. 그래서 판별식 D 쓰면 16 빼기 4k가 0이다. k가 얼마? 4이다. 그래서 요때는 k가 4일 때인 거야. 근데 요 경우는 빼야지. 요 경우는 교점 몇 개야? 한 개니까 4가 되는 순간부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K의 범위는 3 이상 4 미만이다가 정답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 곱하기 4에서 10입니다.
개빡세죠? 요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거라서 어려워. 이걸 선행할 때는 거의 안 했을 거야. 이런 수준의 문제. 근데 여기까지 이제 건드려야 고등학교 레벨입니다. 필기하세요. 이제 한 문제 정도 더 풀면 끝나겠다 오늘. 나머지는 다 숙제로 되면 되지. 여러분 우리 썸머 지금 1주 반 했거든? 1주 반에서 지금 함수가 끝났어요. 중간고사 범위 끝난 겁니다. 유리함수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내가 알기로 안 들어가요. 함수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아니 함수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 도형의 이동부터 함수까지거나 도형의 이동부터 명제까지거나. 명제까지 하셨어요? 너희 명제까지래? 저희는 함수. 함수까지인데도 있고 그 왔다 갔다 해. 그거는 근데 그거는 계약하고 또 진도 나가는 거에 따라 바뀔 거야. 일단 대충 러프하게는 요 중간이라고. 그래서 어떤 학교는 어디서 끝나냐면 그 역함수 전에 뭐 합성함수 전에 이런 식으로. 이 지금 새로 배우는 게 되게 많지 않나요? 썸머를 방학 때 학원을 다녀야 되는 이유를 느껴지지 않아요? 힘들긴 한데 천천히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형 23, 24는 이 얘기가 아니라 별도로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절대값 있는 함수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대칭성 갖는 함수 표현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푸는지인데 요건 읽어보고 풀어보면 되는 거긴 해요. 그래서 일단 읽어보시고 하면 되는데 요거는 한번 읽어봐봐. 23번은 사실 솔직히 제가 우리 학원 다니는 애들이면 내가 설명했어요. 전체의 절대값 씌운 거랑 x의 절대값 씌운 거, y의 절대값 씌운 거 어떻게 그리는지 설명했거든요. 이거 읽어보고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치성 갖는 표현 이것도 수상할 때 했어요. 그래서 읽어보고 그냥 풀어보면 돼. 이거는 그치잖아. 그래서 이것도 읽어보고 풀어보시면 되는데 대표 예제만 내가 풀어볼게요. 대표 예제만. 그래서 요거는 대표 예제 두 개만 딱 풀고 끝내자. 자, 얘들아 정신 차리고 대표 예제 두 개만 할게요. 그리고 쉴 거니까 집중. 자, 579번, 584번 두 개 할 건데 설명도 좀 할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 눈 떠 빨리. 거기 3명 허리 펴. 자, 579번부터 봅시다. 여기는 절대값 씌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할게요. 원래 y는 fx 그래프가 있어. 그게 있다고 생겼다고 쳐. 됐나요? 그러면 y는 절대값 fx는 어떻게 된다고 배웠지 여러분? 아니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 이게 fx가 0보다 큰 부분은 그대로지. 그래서 그대로야. 근데 fx가 0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 절대값으로 양수로 바꿔줬지. 그래서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이 양수가 되게 접어 올린다라고 배우시면 돼요. 어느 부분을? fx가 음수, 그러니까 y 값이 음수인 구역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전체 절대값이에요. 증명하라. 빨리 설명만 할게. 두 번째, x에다 절대값 씌운 거 어떻게 된다고 했어? 그거 y축 하지. 아니 정확하게 설명해야지. 이게 봐봐. x가 1 넣으면 1이고 2 넣으면 그러니까 양수 넣으면 그대로야. 근데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치 1 넣은 효과가 나지. 마이너스 2 넣으면은 2 넣은 효과가 난다고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x가 0 이상인 부분을 살린 뒤, 다시 말하면 x가 음수인 부분을 죽임. 그리고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가 뭔지 아시죠? 초등학교 유치원 때 종이 접어서 물감칠한 다음에 접으면 나비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 그게 데칼코마니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여기서 요 부분만 살려.
요 부분 죽여. 그리고 y축으로 데칼코마니에서 이렇게. 그러면 1일 때 함수값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같고요.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같고요. 3일 때 마이너스 3 같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반대로 y의 절대값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같은 이름으로. X가 많이 바뀐 거 같아. 뭐? S 죽겠지. 아니 이거 맞아. 아 이거는 바뀐 거라고.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 설명을 정확하게 해야지. 자 다시 말할게요. 요번에는 봐봐. 요런 그래프인데 이번엔 누가 양수인 부분 살리겠어? 아까는 x가 양수인 거 살렸지? 지금은 y가 양수인 부분 살리고 그리고 y가 음수인 부분 죽이고. 그러니까 이거 날려. 그리고 나서 데칼코마. 그리고 둘 다 절대값 있으면 이것도 써주세요. 둘 다 절대값 있으면 x, y 모두 양수인 부분만 살려서 데칼코마니 두 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사분면에 있는 것만 살려. x가 양수고 y가 영수인 거니까 일사분면 위에 있는 것만 살리면 되겠지. 그래서 물론 축 포함해서 요거만 살려. 그리고 요렇게 데칼코마니 한 번, 이렇게 데칼코마니 한 번. 요거예요. 이거 분명히 수상할 때 배웠어야 됩니다. 이거 알면 끝나요. 그럼 왜냐면 제가 봐. 지금 문제 자체가 뭐라고 돼 있냐면 fx가 x제곱 빼기 4x야. 그러면 얘가 0이랑 4를 지나고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라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y는 절대값 fx는 어떻게 된다고? 양수인 건 그대로 쓰는데 음수인 걸 접어 올리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y는 k가 4점에서 만나니까 당연히 y는 k가 이딴 식으로 움직이면 되니까 k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꼭지점의 y좌표보다는 작으면 되겠지. 근데 원래 꼭지점의 y좌표가 2,-4였거든요. 그럼 접어 올린 애는 2,4니까 0부터 4까지가 정답입니다. 요 사이에 있을 때 4개씩 교점. 0 되면 2개, 4 되면 3개죠.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절대값 관련된 건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애초에 우리가 많이 쓰잖아, 그치 얘들아? 네. 그러니까 할 줄 알아야 돼. 진짜로. 가세요. 자, 유형 24번에 있는 내용 원래 하려고 했는데 요건 읽어보시고 혹시나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질문하시면 되는데 이거 그냥 외우면 돼. 증명하지 말고 그냥 외워버려.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숙제는 그 함수 단원 다 끝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과제 관리 시간에 질문 좀